RS-93 뉴건담은 우주세기 최고의 파일럿 아무로 레이의 마지막 기체이자 우주세기 신화의 정점에 선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가 떨어지지 않는 기체죠. 재미있는 것은 신화적인 기체의 뉴건담은 단순 스펙상으로는 건담 중 최강은 아니라고 하며 작중 라이벌기 사자비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뉴건담은 사자비를 압도했죠. 대체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에선 기획된 상품이 작중에서 활약한다면 뉴건담은 역습의 샤라는 작품의 내러티브에 철저히 맞춰 만들어진 기체입니다. 사자비는 네오지온의 총수 전용기로서 당대 최고의 사이코뮤 기술을 집약한 지휘관용 모빌 슈츠였죠. 반면 뉴건담은 양산을 전제로 설계되었기에 범용성과 실효성을 중시한 연방군적 설계입니다. 전용기 특유의 대화력이나 1점 돌파형의 대추력 슬러스터, 복잡한 가변기구 등은 일체 장비하지 않은 오로지 범용성만을 최우선으로 한 기체이죠. 또한 파일럿의 성향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무로가 기체에 원하는 것은 단 한 번의 강력한 공격이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장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신뢰성이었습니다. 이는 아무로가 1년 전쟁 때 보급도 없는 상황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뚫고 나갔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하튼 그래서 사자비와는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작중에서 사자비는 출력이 높고 강력하지만 에너지를 펑펑 쓰다가 결국 파워다운이 오지요. 하지만 뉴건담의 경우에는 여러 부분이 손상되었음에도 마지막까지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건담에 관련된 분석서를 보면 이는 연방정부의 뉴타입과 건담에 대한 견제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담의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말하죠. 건담은 설정에선 초창기 모빌 슈츠의 개발 이유는 기체 그 자체의 높은 포텐셜과 다채로운 휴대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적기와 모든 상황에 대응한다는 기동 보병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뉴건담은 이런 기동 보병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기체입니다. 작중의 개발 배경은 물론이며 최종전에서 여러가지 무기를 골고루 활용하며 싸우는 것은 기동 보병의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또한 건담의 초창기 설정이었던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파워드 슈츠를 계승한 것이기도 하죠. 즉 작품 속에서 뉴건담은 아무로가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전투 경험에서 도출해낸 최강에 대한 해답이기도 한 것이며 어른이 된 아무로의 겉멋 따위는 필요 없다는 실용주의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작품 외적으로 보면 건담의 원점, 본질로 회귀한 기체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작품 속 내러티브에 녹아들었기에 뉴건담은 우주세계의 여러 기체들 속에서 빛나는 걸 겁니다. 뉴건담은 매우 인기가 높은 기체인 만큼 다양한 파생 기체와 베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 모두의 인기가 좋죠. 양산형 뉴건담은 제2차 네오지온 항쟁 당시 연방군의 주력기인 제감보다 성능이 높은 기라도가나 야크드 도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된 에이스 전용 기체입니다. 원형기인 뉴건담이 양산을 고려하여 설계된 덕분에 한 등급 낮은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원형기의 약 80%에 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죠. 특이점이라면 뉴건담의 특징인 3줄 페이스 슬릿 대신 일반적인 건담 타입의 2줄 슬릿을 사용했으며 안테나도 4갈래에서 2갈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줄이며 양산형임을 표현한 것일까요? 또한 파일럿의 역량에 따라 2가지 사양, 뉴타입용인 핀 판넬 사양과 올드타입 파일럿을 위한 인컴 사양이 존재합니다. 또한 오른팔에 빔 스프레이 건을 장비하고 배팩의 빔 사벨을 빔 캐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화력이 대폭 강화되었죠. 하지만 이 기체는 결국 제2차 네오지온 항쟁 때 사용되지 못했는데 사이코 프레임 탑재 등으로 인해서 생산 비용이 높았기 때문이죠. 이후 전쟁이 조기 종결되면서 실제 양산 기획은 파괴되었습니다. 뉴건담 헤비웨폰 시스템은 뉴건담의 고화력 병장과 장갑을 추가한 화력 강화 형태로 사실상의 풀아머 뉴건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어력을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추가 장갑 내부에 다수의 슬라스터와 프로펠런트 탱크를 증설하여 가동시간 증가와 기동성 유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무장인 하이퍼 메가 라이플은 전함의 포탑과 맞먹는 파괴력을 지녔으며 초장거리 저격을 위한 정밀 조준 장치를 갖고 있지요. 하이메가 실드는 실드 전면에 대구경 메가 입자포 2문을 장비하여 하이메가 캐논급의 화력을 발휘하는 무장입니다. 아니, 발휘하는 실드입니다. 어깨에는 다수의 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숄더 미사일 런처가 있죠. 이 컨셉은 이후 크시 건담 등의 판넬 미사일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이뉴 건담은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 짧게 설명하죠. 역스베샤의 소설 벨토치카 칠드런에 등장하는 뉴건담으로 뉴건담의 핀 판넬은 일회용인 반면 하이뉴 건담은 등에 판넬 컨테이너를 갖추고 있어
사용한 핀 파넬을 회수하여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사라진 3단계 작전의 마지막 병기 하이퍼 메가 바주카 런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이뉴가 기체의 디자인이 워낙 여러가지인 만큼 이 장비도 종류가 2가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말이죠. 버블 핀 파넬 장비형은 백팩의 빔스벨 렉을 파넬 조인트로 변경하여 핀 파넬 어깨 양쪽에 장착한 형태입니다. MSV의 일환인 기체인 만큼 세부적인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죠. RS-93 FF 뉴건담은 후쿠오카에 있는 실물대 입상의 디자인으로 여러 개 핀 파넬 대신 거대한 롱레인지 핀 파넬 하나를 장비하여 메가 입자포나 초대형 빔사벨로 활용합니다. 이 기체의 컬러링이 다른 이유는 후쿠오카의 밤하늘에서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이며, 롱레인지 핀 파넬이 생긴 이유도 후쿠오카의 강풍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1:1 건담이 법규상 가하 건물이기 때문에 탄생한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 건담은 뉴건담 이전의 사이코 프레임 시험기로 제작된 기체로 뉴건담과 웨어 및 설계 데이터가 유사한 선행 시제기적 기체입니다. 그 외에도 뉴건담의 인기를 반영하듯 시작기도 상당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죠. 뉴건담 시작형은 만화 기동사 건담 지온의 제흥에 등장하는 기체로 뉴건담의 초기 프로토타입 또는 밸런스 실험기입니다. 사이코모 시스템은 탑재되지 않았으며 지상 시험 중 네오지온의 습격을 받아 파괴되는 바람에 뉴건담의 완성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죠. 뮤건담은 NRM 일렉트로닉스에서 뉴건담의 성능 실험용으로 제작한 기체입니다. 주로 기본적인 기체 성능 테스트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이코 프레임 기술이나 핀 파넬 등은 장비하지 않았죠. 뉴건담 퍼스로트는 극장판 예고편에 등장했던 회색 톤의 뉴건담의 설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이코 프레임이 장착되기 전 형태로 기본적인 내장병기 사격과 기동 테스트 등 짧은 체크 수준의 검사만 진행된 버전이죠. 작품 외적으로선 작품 컨셉이 완전히 끝나지는 상황에서 스폰서가 예고편을 요구했기에 태어난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면이 당시엔 워낙 충격적이었던 탓인지 이후 섬광의 하사웨이, 키르케의 마녀 작중에도 같은 구도의 장면이 나오죠. 그 외에도 뉴건담 아무로플랜이라고 해서 만화인 기동사 문건담에 등장하는 아무로의 개념 설계안이 존재하고, 다른 만화인 기동사 건담 리온에선 레디스 레오노스키의 뉴건담 파마스 사용기, 네오지온의 망령에선 마시다 중이가 탑승하는 뉴건담이 나오죠. 곤도 카즈이사의 만화 신 모빌슈 전기 기동사 건담 단편집에는 랜드 웨폰 시스템이란 육전항 플랜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만화가 끼워 넣기 쉬운 것 같네요. 또한 연방군의 사이코뮤 시스템 관련 테스트에 사용된 실버 블릿 판넬 시험기가 존재하는데, 이는 도벤울프를 개조한 기체로 이 데이터는 뉴건담과 건담 델타 카이의 개발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잘 잊는 기체, 역스베샤의 또 다른 소설판인 하이 스트리머에 나온 뉴건담이 있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기가 인기인지라 앞으로 우주세계의 외전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증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동사 건담 라스트 선의 주역기 건담 G 버스트는 양산형 뉴건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며, 또한 현재 반다이는 유니버설 센츄리 넥스트 100라고 하는 우주 세계 100년 뒤의 이야기를 유니콘을 중심으로 전개 중인데, 내러티브 건담은 뉴건담의 시험기라는 설정이 붙는가 하면 섬광의 하사위 극장판에 나오는 알리제우스의 경우 양산형 뉴건담을 집어넣으며 뉴건담과의 갭을 잇는 등 여러가지 작품에서 뉴건담과의 연결고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건프라를 추천한다. 그런데 뭐가 취향일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뉴건담을 추천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모든 라인업이 명작인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라인업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쌍팔년도에 나온 구판 키트조차 지금 봐도 나름 봐줄만 합니다. 보통 뉴건담의 팬은 심플한 이미지의 애니메이션판을 좋아하는 쪽과 카토키 하지메가 디자인한 디테일이 많은 쪽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갈립니다. 개인적으론 전자에 가까워서 저는 HGUC, EG, 메탈 로봇 혼 뉴건담 같은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지요. RG는 건프라의 오파츠 같은 기체이지만 얼굴 어렌지가 호불호가 갈려서 일부 팬들은 HG나 EG의 머리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MG는 구판과 버카가 공존하는데, 구판도 지금 봐도 준수하지만 구하기가 어렵고, 버카는 유니콘 건담의 설정과 맞추기 위해서 사이코 프레임 발동 기믹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지요. 이 과정에서 사이코 프레임이 콕핏 주변에만 있다는 원래 설정이 깨져 일부 팬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탓인지 이후 제품들에서는 외형 분할만 남기고 이 기믹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PG 얼리시드 뉴건담, 88년에 뉴건담을 극장에서 봤던 사람들은 이제 노안과 허리 디스크를 달고 살고 정년과 연금을 고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즉 가장 큰 팬층이 아직 소비력은 남아있지만
육체적으로는 미래적으로는 건프라를 더 이상 즐기기 어려운 나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PG 얼리시드는 마지막으로 뉴건담을 살 수 있는 세대를 겨냥한 듯 건프라 사상 최고급에 가까운 가격대를 책정했습니다. 즉 이후엔 두 번 다시 못 판다는 각오인 셈이죠. 문제는 뉴건담 관련 제품들은 대체로 완성도가 높지만 공통적으로 핀 판넬이란 비대칭 무장을 달고 있어서 제대로 서있기 어렵다는 숙명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PG 얼리시드는 스탠드를 받쳐놓지 않으면 쉽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이는 마치 인류는 지구연방처럼 중력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격만 지갑에 맞춘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빈약한 허리 상태를 재현한 모습을 보니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네요. 이외에도 뉴건담에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조종 계통에서 주목할 것은 아무라의 요청으로 채용된 암레이커입니다. 이 트랙볼형 3D 조종 입력기는 조작성이 우수해서 당대 모빌 시초의 표준으로 채용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제작진에게는 이것이 골칫덩어리였죠. 왜냐하면 무슨 조작을 하는지 쉽게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니메이터나 연출가의 고민을 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습의 시한은 제작 기간이 짧았던 만큼 이런 부분의 연출을 정하고 공유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았죠. 그래서 후대 작품인 F91에서는 다시 기존 조종관으로 회귀하고 바로 직후인 섬광의 하사위에서는 암레이커와 랩을 혼합한 절충안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설정상으로는 피탄시 손에서 빠지기 쉽다는 이유로 교체된 것이라고 하죠. 뉴건담은 각종 화기를 활용하여 작전을 수행한다는 기동병기라는 건담의 원점으로 돌아간 기체인데 이것이 작중 연출에도 반영되어 있죠. 뉴건담은 작중에서 모든 무기를 사용하며 네오 지원을 압도하는데요. 사실 이는 토미노 감독의 의중이 반영된 것입니다. 토미노 감독은 작품을 만들면서 같은 무기로 계속 싸우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판넬만 계속 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다른 무기로 싸우도록 연출했다고 하지요. 실제로 제사 건담 때 감독이 각본까지 하는 바람에 정작 연출에선 사격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시청자들의 불만이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무로는 네오지온의 주력 함대를 다양한 무기를 활용해서 홀로 제압합니다. 단 이런 문제로 인해 아무로가 샤에게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핀판넬이 샤를 공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뉴건담 최강의 필살기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격투 장면이 나오게 되었죠. 이 기체의 이름은 왜 뉴건담이 아니라 뉴건담일까요? 여기엔 여러가지 해석이 있죠. 토미노 감독은 이 작품으로 건담이란 콘텐츠를 끝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건담의 이름을 뉴로 지어 반다이에 심술을 부린 것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충분히 재미있는 해석이기도 하죠. 또한 작품 내러티브적 해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무로와 사이코 프레임은 공명하여 기적을 일으키죠. 그리스 문자 뉴는 물리학과 공학에서 진동수, 파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아무로와 샤의 의식이 동조한다는 측면에서 사이코 프레임의 공명을 뉴란 문자로 표현했다고 해석하기도 하죠. 뉴 건담이 다른 건담들에 비해 특별한 이유는 기체가 가진 건담으로서의 상징성, 파일럿인 아무로레이가 자신의 이상을 구현했다는 점, 그리고 이 기체가 작품의 내러티브에 끼친 영향에 있습니다. 작중에서 아무로 말합니다. 뉴 건담은 나태잖아. 이 말은 단순한 기체 자랑이 아닙니다. 장식용이 아니라 실전용 기체라는 뜻이기도 하며 토미노 감독은 이를 인간의 의지가 기술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기계의 만능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인간 참가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CCA 더 무비 기록 전집에서 토미노 감독은 뉴건담은 성숙한 아무로의 상징이며 기술이나 힘보다 신뢰성과 인간성에 방점을 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뉴건담의 행적에는 성숙한 아무로의 사상이 배어나오죠. 초기 기획안인 벨토 치칼 칠드런에서는 아무로의 아이가 가진 생명력이 기적을 일으키지만 극장판에선 아무로의 뜻에 공감한 사람들이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엑시즈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기적은 우주세기 100년사에 남을 최고로 상징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100년사를 좌우하는 사건이기도 했죠. 뉴건담은 하나의 기체 안에 수많은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인 사이코 프레임은 숙명의 라이벌 샤가 건넨 선물이었고 그 디자인은 화려함의 시대에 던져진 극도의 단순함이었으며 미완성이란 꼬리표는 오히려 시대의 절박함을 증명하는 세상이 던진 차가운 현실이었죠. 그래서 뉴건담은 단순한 병기를 넘어 파일럿으로서 기술자로서 그리고 뉴타입으로서 아무로레이가 걸어온 모든 여정을 담아낸 물리적인 현신이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엑시즈를 밀어내며 인류를 구한 기적적인 활약은 뉴건담이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인류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도구이자
인류를 수호한 아무로의 분신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한 순간이었죠. 이는 샤가 그렇게 원했던 전 인류의 각성이 이루어진 순간이기도 하며 아무로가 가졌던 인류에 대한 희망이 답한 순간이기도 하며 우주세기가 노래했던 반전 메시지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건담의 주제의식을 그 자체만으로 표현하기에 뉴 건담이 제시한 신뢰성과 인간성의 건담상은 이후 우주세기 작품들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니콘의 전면적인 사이코 프레임, 하이뉴 건담의 회고적 재해석, 하사유의 현실적인 정치 테러 드라마까지 모두 뉴타입의 전쟁을 다시 묻는 계보에 놓여있기에 그렇기에 뉴건담의 신화는 팬들에게 회자되며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